8강 회생 M&A입니다. 회생 M&A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는지를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통상적으로 M&A가 진행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1차 조사에서 계속기업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높지 않을 때는 계속기업 가치를 활용한 회생 계획안을 제출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M&A를 통해서 청산 가치 보장의 원칙을 준수하는 회생 계획안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게 M&A죠. 대신에 나의 경영권을 넘기겠다라는 게 M&A죠. 그럼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면 법원에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죠. M&A를 하겠다. M&A 형태는 두 가지가 있어요. 공개 매각이랑 스토킹호스 방식이 있어요. 스토킹호스 방식은 다음 장에서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할게요. 법정 관리하에서 절차를 진행하다 보니 공정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공개 매각 또는 스토킹호스 방식이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 이게 다 안 됐을 때는 법원 허가를 통해서 수의 계약도 가능해요. 근데 이게 다 안 됐을 때 보통은 공개 매각을 해야 돼요. 이 스토킹호스도 결국은 공개거든요. 공개 매각을 한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관사가 선정돼요. 주관사를 선정해야 되겠죠. 법원에 허가가 나오고 나면 주관사를 선정하는데 통상은 조사위원들, 그리고 회사가 큰 경우에는 조사위원 플러스 빅펌, 이러한 회계법인들에게 제안서를 내라고 합니다. 이 채무자 회사에 대한 M&A를 진행할 것인데 매각 주관사를 하고 싶으면 제안서를 내라 하고 RFP를 돌립니다. 그래서 주관사를 선정하고 나면 주관사가 이제 일을 해야 되죠. 주관사가 일을 합니다. 회사에 나와서 주관사 선정되고 나면 회사에 나와서 일을 해요. 자산부채를 먼저 실사합니다. 자산부채를 실사하고 티저 메모랜덤, 티저를 만들어요. 이건 마케팅 목적인 거죠. 일반에게 많이 뿌릴 수 있는 티저 메모랜덤, 간단한 회사 소개 자료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게 더 심화된 게 IM이에요. 훨씬 더 심화된 자료를 만들어서 요거는 LOI를 내는 회사들, 그러니까 실제 관심이 있다고 LOI를 낸 회사들에 한해서 IM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룸, 이제 회사의 중요 자료를 모아서 예비 실사를 위한 자료를 모아요. 매각 주관사가 이러한 일들을 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고 나서 이제 매각 공고를 하고 LOI를 접수받아요. LOI는 인수의향서예요. 인수의향서는 인수에 관심이 있다 정도예요. 인수에 관심이 있다 라는 의미의 인수의향서.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인수의향서는. 그리고 인수의향서 예를 들어서 네 곳이 들어왔다 하면 이 네 곳에 대해서 네 곳이 예비 실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예비 실사는 이 데이터룸. 웹상으로 제공되는 웹하드 형태의 데이터룸을 통해서 이 자료들, 매각 주관사가 모은 자료들을 제공하고 인수의향자들은 예비 실사를 하게 돼요. 실사. 통상 한 2주. 회사가 크면 3주도 할 수 있고요. 법원 허가에 따라서 달라요. 2주 정도 된다 하면 예비 실사. 예비 실사를 할 때는 정보 이용료를 받아요. 정보 이용료. 매각 주관사에서 받는 돈인데요. 정보 이용료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인수의향서, 구속력 없는 인수의향서 하나만 내고 회사의 기밀한 자료를 다 봐서는 안 되겠죠. 따라서 정보 이용료를, 소정의 정보 이용료를 받고 돈을 내는 회사들에 대해, 인수의향자들에 대해서만 제공하게 됩니다. 이제 입찰이 들어왔다. 이제 입찰이죠, 입찰. 예비 실사를 하고 나서 관심 있는 투자자가 입찰을 하겠죠. 예를 들어서 두 군데가 들어왔다. 입찰을 하고 나서, 입찰했으면 이제 금액이 가장 중요할 것인데,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기준을 먼저 법원에 냈을 거예요. 그 선정 기준에 따라서 점수를 매기고, 근데 대부분은 금액이 가장 중요하죠. 금액과 자금 조달 증빙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인데, 그런 것들을 다 판단해서 무협을 선정하게 돼요. 무협을 선정하고 나면 이제 양해각서를 체결하죠. MOU. 이때부터는 구속력이 생기는 거예요. 돈을 내야 되거든요. 5%. 그리고 정밀실사. 이제 한 군데가 정해졌으니까 MOU 맺고 정밀실사를 하고, 가격 조정도 하긴 하는데 잘 안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본 계약을 하는 거죠. 10% 계약금 내야 돼요. 구속력이 더 세졌죠. 인기가 많은 회사들은 입찰 보증금을 받기도 해요. 입찰 보증금을 받기도 하는데, 그 정도 인기가 없다면 입찰 보증금 받지 않고 양해약서와 본계약,
계약금을 받게 된다. 여기까지 이제 계약이 체결되었으면 요걸 바탕으로 예를 들어서 이 본계약이 뭐 100억이었다. 100억을 바탕으로 회생계획안을 만드는 거지. 이제 영업현금흐름이 아닌 이제 재무활동에 한 번에 들어오는 이 계약금액, 전체 금액, 전체 인수대금으로 회생계획안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관계인지표를 열게 되죠. 공개매각을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린 거예요. 쭉 드린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 공정하게 다 진행이 돼야 된다는 것이고, 그건 뭐 당연하고요. 결국은 이제 얼마나 이제 좋은 투자자가 들어오느냐, 또 청산가치 보장 원칙도 준수하고 또 채권자들을 만족시킬 만한 인수대금으로 계약이 체결이 되느냐가 핵심이 되겠죠. 여기까지 M&A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